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인생을 배운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도 살맛나는 이유. 그래도 살맛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오래전에 땄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차를 몰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시내 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내 버스에서 생긴 조그마한 이야기를 좀 추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동경에서 제가 연군 생활을 할 때 일본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내 버스, 도쿄 시내 버스죠. 도쿄 시내 버스에 대한 저의 그 관찰기라 할까요? 그것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알프스산 정상에 그 융프라우행 빨간 산악 열차,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빨간 산악 열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관광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저의 그 키포인트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눌러주십시오.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주십시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여유가 생기면요, 버스라든가 전철을 이용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것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동차 면허증은 오래전에 땄습니다만은 좀처럼 차를 몰고 나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아예 승용차를 타지 않습니다. 집사람한테 양보하고요. 집사람이 쇼핑을 간다든가 먹을 거를 사러 갈 때 운반용 차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일이 있더라도, 먼 곳에 일이 있더라도 걸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의 몸 전체 컨디션이 좀 건강한 편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옛날 그 유명한 신바람 박사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입니다. 자가용 차는 연구차요, 두 다리는 의사다. 자가용 차는 연구차요, 두 다리는 의사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늘 머리에 떠오릅니다. 언젠가 한번 시내에 버스를 타고 일보러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 라인은 초행길이라서 잘 몰랐어요, 제가요. 버스 운전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사 아저씨, 잘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정거장이 군청 앞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내방송을 잘 들어보세요. 아주 귀찮은 듯 맹령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집으로요. 그래서 저는 늘 그 교통카드를 갖다 구입해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교통카드의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잘 몰랐어요.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올라탄 게 그게 화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통카드를 그 버스 입구에 그 계산대에 있죠. 계산대에다가 갖다 대 보니까 요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계가 말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5,000원짜리 지폐를 덥석 그냥 통에다가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얘기가 아저씨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버스 안에서 멍하니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때 아마 그 뒤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젊은 아주머니께서 뭐 딱하게 생각을 했는지 버스 요금을 대신 요금통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까? 나 참. 그래가지고 상황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예, 고맙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친절하지 못한 운전기사가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문화가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예, 한편은 상당히 좀 실망하면서도 아까 그 젊은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그 선한 그 어떤 그 도움이라 그럴까요? 그 양지에 착하고 선한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이 참 살만나는 세상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한때 일본 대학의 연구원 시절 때예요. 동경에 살면서 거의 매일 뭐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운동이라고 해봐야 뭐 특별히 무슨 뭐 골프 회원에 뭐 가입한다든가 무슨 뭐 운동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비싼 돈을 내서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걸어다니는 것, 걷기 그 자체죠 뭐.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외국에 살면서도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연구실에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을 좀 이래 좀 책을 좀 읽어보고요. 또 오후에는 우리 집사람과 같이요 집을 출발해서 동경 시내를 갔다가 동서남북으로 매일 하루 한 번씩 행선지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모처럼의 그 해외 생활이라 해서 또 관광도 또 한번 해보면서 세계적인 도시 동경의 모습이 또 어떤지 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경제 부국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관찰하면서요 건강도 한번 챙겨본다는 일거양득으로 아마 그렇게 일본 생활을 소박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경의 그 시내 버스를 이렇게 보면요, 그림과 같지요. 전부 도시형 저상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저상버스가 전부 도입돼 가지고 도쿄 시내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냉난방이 잘 돼 있죠. 뭐 우리나라도 물론 잘 돼 있습니다만은 또 그림과 같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 휠체어 있잖아요.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평면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특징이 그렇죠, 그죠? 뭐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타기 쉽게 올라가지 않고 그 평면으로 이동만 하면 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하고 높이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손님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그 버스의 그 모습을 보면요, 러시아어인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붐비지 않아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일본의 그 도쿄 시내의 그 버스 대부분은요 운행 코스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쿄 시내의 그 시내 버스의 그 운행 방법이 있잖아요.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버스가 이렇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버스 가고 있는 도중에는 손님들, 승객들은 서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서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또 내릴 때, 하차할 때는 반드시 버스가 스톱한 후에, 정차한 후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지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요. 그 운전하시는 그 운전기사분은요. 이게 버스 앞에 보면 원메인으로 이렇게 가타카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사가 운전하는 그런 버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 예. 그 운전기사의 그 모습을 보면 그림과 같이요. 회사의 그 유니폼, 옷을 꼭 이렇게 정장을 해서 모자를 쓰고 또 입 가까이에는 그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형 콤팩트 마이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직접 기사가 안내 방송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안내 방송이 있겠지, 그죠? 뭐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제 자판에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기사가 직접 방송도 합니다. 마이크 이렇게 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무슨 뭐 우리 한국의 아이돌 가수처럼요. 그래요. 아주 진지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다는 거죠. 더더욱 좀 특이한 점은요. 그 기사가 그 방송을 할 때, 버스 안에서 안내 방송을 할 때요. 절대로 뭐 손님들한테 폐가 안 되도록, 그 민폐가 되지 않도록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뭐 버스 기사가 가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까지나 손님들에게, 승객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고 안락감을 준다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정신? 뭐 이런 것이 아주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몇 년 전에 서유럽을 관광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봉우리 뭐라 그럽니까? 스위스 그 융프라우행 빨간 사랑열차 뭐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많이 타본 적이 있죠. 예, 예. 저도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융프라우로 쭉 올라가면서 그 양쪽으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경치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행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좀 보면 중간중간에 코발트색 호수에다가 또 가까이에 보이는 그 눈 덮인 거대한 고봉산들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산 아래 언덕에 이렇게 보면 잔디를 깔아 놓은 듯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비단길 같은 그런 모습. 예. 그리고 또 저소들이 좀 인상 깊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 저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흰색 무늬에다가 초콜릿색 무늬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저소의 그 모양. 그 저소들이 군데군데 물이 지어가지고 한가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장면이야말로 정말 참 목가적이고 그죠? 목가적이고 평온함 그 자체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예,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바야흐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탄탄히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토피아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잠시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반성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버스도 좋고요, 전철도 좋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시내버스의 경우입니다. 특히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분들은 좀 불친절하게 손님들한테 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버스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전치 않죠. 모두들 좀 유니폼을 입고요. 일본하고 똑같지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단정하게, 예, 진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보면 특히 그 버스 기사들 보면요, 운행하면서도 위험스럽게도 핸드폰을 들고 이야기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뿐만 아니라요, 무엇보다 고쳐야 할 것은요, 아직도 뿌리 박혀 있는 과속 운행입니다. 절대 금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생을 배운다.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